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조선의 성군이라 불리던 왕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의 이복동생의 부인이 사약을 받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다면 말입니다. 평화로웠던 궁궐에는 순식간에 피바람이 불어닥치고 한 여인은 너무도 잔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체 그녀는 어떤 죄를 지었기에 왕의 죽음과 함께 이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후기 왕실을 뒤흔든 권력투쟁이 냉혹한 본질 속에서 정조대왕의 마지막 순간과 그가 남긴 미완의 숙제가 어떻게 한 여인의 처참한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권력의 냉혹한 민낯과 인간적인 비극에 대한 깊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에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조선 후기 영조의 손자이자 해경궁 홍씨의 아들로 태어나 왕위에 오른 정조는 강력한 개혁 정치를 펼치며 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빛나는 통치 아래에도 늘 위태로운 삶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한 가족이 있었죠. 바로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원군 이인과 그의 부인 송씨, 그리고 첩 최씨였습니다. 이들은 왕실의 반계 혈통, 즉 왕의 직계가 아닌 먼 친척이었기에 언제든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한없이 불안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화려한 궁궐의 위용 속에서도 이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리고 늘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왕실의 번영과 대비되게 그들의 거처는 상대적으로 초라했고 늘 위축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정조는 비록 이복동생이었지만 은원군 일가를 살뜰히 챙기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왕실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큰 문제 없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호하려 했죠. 하지만 왕실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 역학 속에서 정조의 따뜻한 마음만으로는 이들을 향한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은원군 일가는 늘 긴장감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은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 위태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하던 은원군 일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가짜 왕손 사건이라는 대담한 음모였죠. 당시 조선 사회에 서서히 뿌리내리기 시작했던 천주교 신자들이 이 사건에 깊이 얽히게 됩니다. 이들은 은원군의 아들들을 왕손으로 거짓 사칭하려는 왕실의 근본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계획을 꾸몄던 것입니다. 어두운 밤, 궁궐 후미진 골목 어딘가에서 은원군의 부인 송씨와 첩 최씨가 천주교 관련자들과 은밀히 접촉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시나요? 비밀스러운 만남 속에서 어떤 달콤한 유혹과 또 어떤 절박한 사정이 오고 갔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극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영모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대신들은 경로했습니다. 왕실의 권위가 도전받는 일이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깊이 고뇌했습니다. 만약 이를 영모로 단죄한다면 왕실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걷잡을 수 없는 피바람이 불 것은 자명한 일이었으니까요. 어쩌면 그는 이 사건의 배후에 더 복잡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조는 오랜 고심 끝에 관련자들에게 사형 대신 유배령을 내리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엄중한 판결문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결정이 가져올 미래를 어렴풋이 예감했을까요? 이로써 은원군 일가는 한 차례 거대한 위기를 넘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정조는 이 사건을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며 왕실의 안정과 자신의 개혁 정책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뜻과는 다르게 이 가짜 왕손 사건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조선 왕실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작디 작은 불씨는 거대한 화마가 되어 은원군 일가를 완전히 집어삼키게 될 것이었죠. 과연 어떤 비극적인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시작될 피해 숙청,
그리고 은원군 부인 송씨에게 내려진 사약의 차가운 그림자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정조대왕은 그날 판결문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훗날 닥쳐올 비극을 어렴풋이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짜 왕손 사건을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고 왕실의 안정을 지키려 했던 그의 노력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잠시뿐이었죠. 왕실 어딘가에 숨죽여 남아있던 그 작은 불씨는 결국 거대한 화마가 되어 은원군 일가를 집어삼킬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혁의 꿈을 품었던 정조대왕이 예기치 않게 눈을 감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의 서거를 넘어 조선 왕실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 무너져 내린 것과 같았습니다. 이는 곧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를 예고하는 비극적인 신호탄이었죠. 오랜 세월 정조의 개혁 정책에 눌려있던 노론 벽파 세력은 대왕의 빈자리를 틈타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권력의 중심부로 빠르게 복고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정조의 어머니이자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가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를 필두로 한 노론 벽파는 정조가 생전에 억눌렀던 정적 숙청의 칼날을 서슴없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칼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은원군 2인 일가였습니다. 정조 재위 기간 내내 왕실의 반계 혈통으로서 언제든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이들의 불안정한 신부는 이제 더 이상 왕의 보호막 아래 숨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정조가 겨우 유배로 막아냈던 가짜 왕손 사건은 이제 천주교 탄압이라는 명분과 맞물려 다시금 날카로운 칼날처럼 겨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왕실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치부되었던 일이 이제는 노론 벽파가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천주교는 당시 조선 사회를 뒤흔들던 이단으로 여겨졌고 은원군 부인 송씨와 첩최씨가 천주교 신자들과 접촉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용서 없는 단죄를 내릴 명백한 명분이 되어주었습니다. 정조의 죽음 이후 왕실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냉혹한 숙청의 그림자로 뒤덮였습니다. 상복을 입은 대신들은 슬픔 속에 감춰진 권력 이동의 긴박한 움직임을 은밀히 논의했고 어좌에 앉은 정순왕후의 단호한 표정은 더 이상 자비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죠.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왕실의 명령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은원군 부인 송씨와 첩최씨에게는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사약 집행관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절규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였을까요? 한때 왕의 보호 아래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이들은 왕의 죽음과 함께 가장 먼저 권력 투쟁이 제물이 되는 아이러니하고 잔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은원군 2인 역시 강화도로 유배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마저도 결국 죽임을 당하며 한 왕실 가문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멸문되는 참혹한 길을 걷게 되죠. 이 모든 비극은 단순히 천주교 탄압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왕위 계승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새롭게 권력을 잡은 세력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냉혹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사라진 왕손들, 그리고 멸문당한 은원군 일가의 이름들은 권력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된 개인의 비극을 옹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이면에는 늘 이처럼 잊혀진 자들의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잊혀진 자들의 비극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졌을까요? 정조대왕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조선의 권력 지형은 마치 거대한 지각 변동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상복을 입은 대신들의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권력을 차지하려는 이들의 움직임은 은밀하고도 긴박하게 전개되었죠. 바로 이때 정순왕후가 섭정을 시작하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단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은 정조대왕의 이복동생인 은원군 2인 일가에게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어좌에 앉아 단호한 표정으로 은원군의 부인 송씨와 첩최씨에게 사약을 내릴 것을 명했습니다. 명분은 바로 천주교 신앙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비극이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를 넘어선 훨씬 더 깊은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송씨 부인과 최씨는 그저 왕실의 반계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정조대왕이 생전에 그들을 감싸 안으려 했던 사실 때문에 새로운 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든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길목에 놓인 나뭇잎처럼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휘말려 버린 것이죠. 사약이 들려 송씨 부인에게 다가가는 사약 집행관의 그림자는 얼마나 길고 암울했을까요? 영문도 모른 채 혹은 어렴풋이 자신들의 운명을 짐작하며 절규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받아들였을 그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정조대왕의 죽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왕실의 한 가족이 이토록 잔혹하게 처형되는 모습은 당시에도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정조가 생전에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가족이 그의 죽음과 함께 가장 먼저 권력 투쟁이 제물이 되는 아이러니하고도 잔혹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송씨 부인과 첩 최 씨에게 사약이 내려진 후 은원군 이인 역시 강화도로 유배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왕실의 일원으로서 누려야 할 평화 대신 그는 외딴 섬에서 비참하고 고독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마저도 결국 죽임을 당하며 한 왕실 가문이 완전히 멸문되는 참담한 과정이 이어집니다. 역사의 기록 속에서 은원군 일가의 이름들은 그렇게 하나둘씩 사라져 갔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지워지려 했던 것이죠. 이 모든 비극은 단지 천주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위 계승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새롭게 권력을 잡은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 세력이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냉혹한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정조대왕의 죽음은 단순한 한 왕의 서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 지형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은원군 일가라는 한 가문의 비극적인 운명을 결정지은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의 존재가 어떻게 무자비하게 희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권력 다툼과 그 속에서 희생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죠. 송씨 부인의 짧고 비참한 생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이면에는 늘 이처럼 잊혀진 자들의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정조 사후 조선을 뒤흔든 권력 투쟁이 서막은 이처럼 잔혹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가 어떻게 조선의 향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조대왕의 갑작스러운 승하 소식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슬픔을 쏟아냈지만 그 이면에서는 차가운 권력의 재편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 세력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했겠죠. 그들의 칼날은 가장 먼저 정조대왕이 생전에 그리도 애써 지키려 했던 은원군 일가를 향했습니다. 그들에게 은원군 일가는 단순한 천주교 관련자가 아니라 언제든 왕실의 정통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였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정조대왕의 보호막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거세게 휘몰아치던 그해 은원군의 부인 송씨와 첩 최씨에게 사약이 내려지는 비극적인 명령이 떨어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는 왕실의 일원으로서 비록 변두리였을지언정 나름의 삶을 살아가던 여인들이 하루아침에 역모의 주범으로 몰려 싸늘한 독배를 받아야만 했던 그 절망적인 순간을 말이죠. 그들의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짜 왕손 사건에 연루되어 왕실의 존엄을 훼손하고 천주교를 신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 뒤에는 훨씬 더 냉혹한 정치적 계산이 도사리고 있었죠. 송씨 부인과 최씨가 사약을 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후에도 잔혹한 숙청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남편이자 정조대왕의 이복동생이었던 은원군 이인 역시 강화도로 유배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때는 왕의 동생이라는 지위를 가졌던 그가 외딴 섬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권력의 무상함과 비정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은원군의 아들들마저도 결국 목숨을 잃으며
이 한왕실 가문은 그야말로 역사의 기록 속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말았죠. 잠재적인 왕위 계승의 불안정성을 뿌리 뽑고 정순왕후와 노론벽파가 자신들의 권력을 굳건히 하려던 의도가 얼마나 철저하고 무자비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단순히 천주교를 탄압하려는 종교적인 박해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조대왕 사후 새롭게 권력을 잡은 세력이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혹시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왕위 다툼의 불씨를 아예 제거하려는 철저한 정치적 숙청이었던 것이죠. 정조대왕이 생전에 그토록 애써 지키려 했던 은원군 일가가 역설적으로 그의 죽음과 동시에 가장 먼저 권력 투쟁이 잔혹한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과 비애를 안겨줍니다. 한 왕의 서거가 이토록 거대한 권력 지형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한 가문의 비극적인 운명을 결정지은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은원군 부인 송씨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녀의 짧고 비참했던 생애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개인의 존재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희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과도 같으니까요. 시대를 막론하고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고 그 속에서 힘없는 이들이 희생되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승리한 자들의 기록으로 채워지지만 그 이면에는 늘 이처럼 잊혀진 자들의 슬프고도 처절한 비극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송씨 부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의 비극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